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굿나잇 뉴스의 굿뱀입니다. 자, 오늘은 좀 정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별로 정치 얘기 좋아하진 않는데, 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었던 사람이 의문사로 죽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가 7시간 동안 기자하고 통화를 한 내용이 보도가 된다고 하는데, 야, 이 두 사건을 가지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아우 정말 이 비호감 대전하고 있습니다. 이 뭐 하는 짓인지 참. 자, 심상정 정의당 후보 모든 일정 중단했습니다. 허경영 후보께서 나 이분 좀 웃긴 캐릭터죠. 허경영 후보가 또 한마디 했다는데, 자,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뭐냐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후보가 대선 후보가 도지사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는데, 이때 이재명 후보를 변호하던 이태영 변호사에게 이겼어요. 참,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이 혐의는 없었던 걸로 재판이 일어났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음모론이 되게 많긴 합니다. 여러분들 섣불리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뭐 들리는 행간의 썰입니다. 팩트 체크 안 된 겁니다. 팩트 체크 안 된 건데, 이때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나는 문준용이 뭘 했는지 안다라고 해가지고 뭐 풀려났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 받았다. 문준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죠. 그런 얘기를 해서 뭐 풀려났다라는 뭐 그런 썰도 있고, 뭐 팩트 체크 안 된 거니까 한번 가려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이재명 이 도지사가 이때 당시 도지사가 이태영 변호사에게 이 변호사비를 2억인가 3억인가 얼마를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재명 도지사 대신에 지금 현재 대선 후보죠. 이재명 후보 대신에 모 기업에서 3억과 그 회사에 20억 원어치의 주식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요, 녹취록까지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제보를 했는데요. 그분이 바로 이병철, 사망하신 분입니다. 이분이신데, 이분이세요, 이분. 이분이십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 이분이신데, 자, 이 이병철 씨의 가족들이요, 8일째 이병철 씨가 연락이 안 되니까,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고, 11일 밤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이병철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는 없었고요. 타살의 흔적도 일단 없었다고 합니다.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그럼 왜 돌아가셨냐?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이 된다. 사인이 대동맥이 박리되고 파열돼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난 거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나 무슨 기타 기저질환, 당뇨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저질환으로 발생되는 심장질환이다. 증세가 어떻게 나냐? 동맥경화 증세가 나타나고 심장이 비대증, 심장이 커진답니다. 그러한 질환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니까 물론 약봉투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수사는 이쪽으로 몰아간다라기보다도 이쪽으로 이렇게 좀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경찰 측에서는 혈액이나 조직이나 약동물 검사 등을 더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최종 부검으로 밝혀진 게 아닙니다. 이게 최종 부검으로 밝혀진 게 아니라 아직 최종 부검이 남았습니다. 일단락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일단락해서 이런 식으로 발표한 거지, 아직 최종적으로 부검을 한 건 아닙니다. 부검 아직 더 해야 돼요. 자, 이수정 국민의힘 선대위에도 있었던 분이시죠. 이분께서 약물 투입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고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이 벌써 세 번째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분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분이죠. 그냥 제보만 하고 알고 지냈던 사람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알고 지낸 사람은 아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냥 제보만 한 사람에 속하고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관계가 된 사람들이 벌써 3명 돌아가셨습니다. 대장동과 관련된 유한기,
김문기 씨, 돌아가셨죠. 이번에 이병철 씨까지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정황을 놓고 보자면 뭔가 이게 조금 이게 좀 뒷구린 게 있어요. 근데 팩트는 나온 게 없다. 이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죠. 뭔가 정황상으로는 왜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지? 무서운데 이 사람 뭐지? 라고 정황상 의심이 들지만 일단 뭐 밝혀진 게 없어요. 근데 밝혀질래야 질 수가 없는 게 수사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뭐 이런 것들 특검 물론 이제 검찰에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지금 현재까지 수사는 한 건 있지만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이것도 뭐 제대로 조사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야 뭐 팩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왈가왈부를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뭐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심증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 팩트가 없이 얘기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좀 이렇게 공격하기에 좀 답답할 겁니다. 뭐 이런 걸로밖에 못 가요. 이재명의 데스노트가 있다. 뭐 이 소설 뭐 데스노트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 이재명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 한 달 새 3명이나 이거는 뭐 팩트니까 3명이나 사망했다. 간접살인이다. 간접살인이다. 이게 논리적인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팩트가 없으니까 깔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팩트가 이게 딱 나와야 그걸 가지고 이렇게 까는데 정황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뭐 정황 가지고만 까는 거니까 이거는 뭐 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팩트적 근거가 없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뭐 방어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죠. 정치 공세다. 정확하게 그치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거 다 정치 공세예요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개인의 불행한 죽음까지 악용해서 네거티브 공세를 한다. 뭐 이거는 정말 선비적인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쵸 돌아가신 분들은 참 안타깝긴 한데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은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들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무튼 뭐 이분 아무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 두 번째. 이렇게 되고 또 이 국민의힘은 어떤 사건이 터졌냐?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의 언론 촬영 기자가 6개월간 김건희 씨하고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겠다. 근데 서울의 소리라는 뭐 언론사 아십니까, 여러분들? 서울의 소리라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게 영향력이 없는 언론사니까 좀 이제 영향력이 있는 언론사에다가 이게 주고 너네가 좀 대신 보도해 줄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MBC죠. 탐사보도 프로그램 뭐 스트레이트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방송을 하기로 했답니다.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오자 나는 이거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얘네들 뭐 하는 짓이지? 국민의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이게 왜 하는 짓인지의 의미는 이따 뒤에서 설명할게요. 얘네들을 이 자체를 좀 까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는데 법원이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그 인용한 사례는요. 김건희 씨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뭐 주식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과 관련된 발언 방송하지 마. 언론사나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강한 어조로 발언. 근데 강한 어조의 발언 이건 좀 이게 진짜 너무 주관적이어가지고 이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대화.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만 이렇게 뭐 얘기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일부 인용해서 방송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방송 금지가 아니에요. 방송 금지라고 이렇게 보도한 언론들도 기사들도 있는데 방송은 가능합니다만 이 내용들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7시간 통화 녹취 중에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너무 이게 일단은 방송을 녹화를 하려고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거 그냥 이거 얘네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오픈해가지고 7시간 풀로 이렇게 7시간 이걸 다 들을 만한 사람은 없겠지만 7시간 이거 풀로 이거 이렇게 지금 다른 데에다 오픈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거 얘네가 이렇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라는 것은 뭐 일단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해당 이제 이게 이제 서울의 소리 유튜브의 촬영 기자 이분이 도촬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녹음에 대한 동의도 안 받았지 않냐. 그리고 또 우리 또 영세형 또 나오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의 비열한 정치 공작이다.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 공작이다. 그러면서 항의 차원에서 MBC를 방문하겠다. MBC 방문해서 지금 이게 지금 이 손 이게 보입니까? 이게 좀 마찰이 있었대요. 몸싸움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뭐 MBC 측에서는 이제 그 노동조합 쪽에서 너네가 왜 오냐 하면서 이제 그 막아서면서 이렇게 좀 이게 좀 국민이 MBC 사수한다. 이런 국민이 MBC 사수한다. 아무튼 이런 너네가 왜 오냐 하면서 이제 막았다고 하면서 이제 좀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신체적 충돌이. 자, 더불어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무슨 행태인가?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면서 간섭하는 행위 아니냐? 이게 박영선 이제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기자임을 밝히고 취재했으면 법적인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아니 이 김건희 씨가 이분이 기자인 걸 모르진 않았대요. 기자인 건 알았대요. 그러니까 기자임을 밝히고 취재했는데 왜 이게 문제가 있는 거냐? 대선 후보 더군다나 부인은 검증 대상이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거 가지고도 지금 또 그냥 둘이 또 싸우고 있어요. 이게 진짜 아니 이것도 이렇게 싸우는 것도 참 그렇고 이걸로도 이렇게 싸우는 것도 참 그래요. 레드 준표 형께서 홍준표 형께서 한마디 하셨죠. 야, 제가 이 의견에 조금 약간 동의를 하는데 이게 근데 좀 웃긴 내용이에요. 이게 좀 웃긴 내용인데 그냥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버렸어야 했을 돌발 사건을 가처분을 굳이 신청해 국민적으로 내 말이 이 말이에요. 그냥 야 이렇게 하고 그냥 허위 보도 내면 뭐 이런 식으로 허위 보도다 이거는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막 막으려고 가처분 신청하고 하니까 이게 보세요. 잘 보세요. 김건희 씨 수사 중인 기관 사건 관련 발언 금지 이런 것들 이게 이런 발언들이 다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방송에서 그러면은 자연스레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혹시 이 7시간 통화 녹취록에 이런 얘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점점 관심사가 커지면 이게 이 내용 자체가 윤석열 후보에게 좀 악영향을 끼치면 그랬지 이게 득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당분간 이 얘기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뭐 TV 토론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설날 전에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100% 이 두 개 가지고 싸웁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 두 분들 100% 이거 가지고 싸우지 뭐 이렇다 할 뭐 내용은 없을 거예요.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울 겁니다. 근데 이러면서 또 이 홍준표 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당은 섣부른 수사기관 출신 정치인들이 문제다. 이 수사기관 검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 번쯤 얘기하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꽉 장악하고 있는 것은 검사 출신들입니다. 뭐 권성동, 뭐 여기 나온 이 김기현 이분은 이제 권영세 이분도 지금 검사 출신이고 아까 여기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분은 판사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 다 뭐 윤한홍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다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검사 출신이라기 보니까 수사적으로 막 검사 때 하던 그런 습관들이 나와서 이런 거 가처분 신청하고 법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의 수싸움이 아니라 단순히 이런 검사 때 하던 방법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괜한 이 세 개 내용이 따지고 보면 물론 오픈돼야 알겠지만 따지고 보면은 별거 아닌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진짜 딱 7시간 뭐 이거 진짜 했는데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괜히 국민 관심사만 크게 키우는 뭐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불씨가 번지게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편 하는데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준표 형도 수사기관 출신이죠. 검사 출신 아닙니까? 모래시계 검사? 난 이 말의 나 준표 형이 이 얘기했을 때 아니 섣부른 수사기관 출신 정치인이 문제 이게 자기도 까는 얘기 아니야. 자기도 검사 출신 수사기관 출신인데 나는 이 얘기도 조금 본인도 수사기관 출신이면서 아무튼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자 상정이 누나 우리 정의당 대표님이시죠. 심상정 누님 자
모든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지율의 반등도 없고 일부 여론조사 하나 정도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15개인가 여론조사 이렇게 하는 게 거의 15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개가 허경영. 허경영 후보보다도 이분은 신 아닙니까? 신? 뭐 하늘궁인가? 거기에서 지내면서 신이라고 신 아닙니까? 신. 아무튼 이분보다도 미칩니다. 그러니까 심상전이 아니라 심상정인데 심상전이라고 이렇게 심상전이라고 이렇게 오타가 났네요. 분노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장관 허경영이 겁나 웃겨. 나 이분 진짜 이거 이 페이스북 이거 허경영 대통령 당선 시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 되면 심상정 후보님도 득표수에 비례해 가지고 명예 부통령을 시켜주고 장관 임명권을 드릴 테니까 낙담. 이거는 이거 아니 야 이씨 이게 지금 엄청 이게 지금 심상정 후보가 이 얘기를 듣고 더 빡치지 않았을까요? 야, 나 진짜. 아니, 이러니 개콘이 망하지, 진짜. 와, 나 이분, 그리고 겁나 웃긴 게 대선 후보 출사표 낸다고 하면서 백마 타고 나타나가지고, 막, 칼 뽑고 퍼포먼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 이분 진짜, 나 이분 너무 웃기네, 진짜. 이분은 진짜, 야, 이렇게 사람을 웃기나, 이렇게. 아니, 나는 근데 정말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허경영 이분도 난 토론회에 한번 열어줬으면은, 나 이분 진짜 어떻게 얘기할지, 진짜, 기상천외하다, 진짜. 낙심하지 마세요. 장관 임명권은 제가 주겠습니다. 야, 이씨, 장관 임명권을. 자, 아무튼, 뭐, 여기,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한 이유는, 이걸로, 얘네 둘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진짜 국민의힘하고 진짜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대선 후보를 우리가 뽑겠습니까? 이 두 내용으로서 좀 짜증이 났었을 텐데 마지막에는 좀 한번 웃어보라고 웃자고 이렇게 이거 했는데 심상정 이제 후보는 기분이 정말 나쁘겠지만 저는 이거 너무 보면서 좀 많이 웃겼습니다. 저는 되게 웃겼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에 더 다양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